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경제 뉴스가 있는지 빠르게 핵심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한국이 전 세계 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3위면은 뭐 나쁘지 않겠죠. 야, 그래서 뭐가 이렇게 3등이야? 라고 봤더니 야, 이게 좋은 게 아니었네요. OECD 소속 10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3등으로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분들이 힘든 게 엄살이 아니라는 거겠죠. 실제로 진짜 힘들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안 좋았던 나라는 이탈리아와 독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면 가장 잘 버틴 나라는 누군가, 올해 증시 가장 덜 빠진 나라는 어딘가 봤더니 놀랍게도 영국은 3%밖에 안 빠졌으며 일본도 3.9%밖에 안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전 세계가 아이고 죽겠다, 이거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냥 평온한 뭐 박스핀가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빠진 만큼 또 상승할 때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좀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안 좋을까요? 이 와중에 이번 FMC만 넘기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이번 FMC를 정점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버티면은 이제 금리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바로 물가인데요. 결국은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지금 조금 필요 이상으로 으르렁거리는 이유는 바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둔화하는 모습은 살짝 나타내고 있지만, 그런데 작년이랑 비교하면은 무려 18.7%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폭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이제 연준이 확인할 때까지는 긴장을 놓치지 않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 이러한 심정으로 좀 강한 정책을 쓴다고 볼 수 있으며, 하지만 이 와중에 물가만 만약에 잡힌다면은 모든 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환율이 미쳤습니다. 상태가 정말 안 좋네요.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큰 폭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좀 어렵다라고 예상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환율 상승은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달러 강세가 문제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왼쪽에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시국은 이미 넘긴 걸 확인할 수 있고,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1년 2002년 그때겠죠. 그때 당시에 달러 인덱스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정부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대책 언젠가는 나올 텐데, 그 대책이 아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좋지 않고 최소한 CPI가 좋게 나와야지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의미 있는 상승이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CPI, 추석,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와 파생 상품에 따라서 휘둘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도 눈치 보기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번 주는 그냥 잠잠한 흐름이 나타나고, 하지만 그 와중에 또 올라가는 기업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실적 상향 주식을 주목을 하라고 한대요. 한 주간 가장 이익 전망치가 크게 상향된 종목을 봤을 때는 하나투어, 삼성중공업, 제주항공, 대우조선해양, LG디플, 진에어,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러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항공주 플러스 조선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실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청두 이어서 선전도 봉쇄. 자, 지난주에 중국 청두가 봉쇄가 되었다는 소식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선전도 봉쇄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중심 도시 중 하나인 청두가 봉쇄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서 남부의 기술 허브인 선전도 사실상 전면 봉쇄가 되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우려하던 봉쇄 연장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공장이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측이 불가능한 흐름 때문에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두와 선전은 1.7%, 그 다음에 2.7%씩 중국의 GDP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봉쇄된 상하이가 3.8%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많겠죠. 그래서 지금 걱정이 조금 더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하반기가 저점. 자, 이런 소식을 볼 때마다 솔직히 정말 많이 나왔었죠. 작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번에 좀 하락하면은 기회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은 증권사 그다음에 전문가가 말하는 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지금쯤은 사도 되지 않겠나라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점 매수였다라고 말했던 거는 전부 다 틀린 의견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이 친구 올라가겠죠.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하반기에 저점 찍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의견이 조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냥 양치기 소년이 생각나는 건 착각이 아니겠죠. 언젠가는 그 말이 맞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워낙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이제는 저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전망이 맞을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또 삼성전자 가지고 장난치네 더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안 좋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반기가 저점이고 내년 초반부터는 상승한다. 그 이유를 한번 보자면은, 이번에는 진짜 저점일까? 올해 하반기가 저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은 비중이 높이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럼 뭐 나쁜 거냐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반도체는 결국 사이클 산업이고 이 사이클 산업의 특성상 내려가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다가온다는 거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네요. 저점이 다가온다는 신호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 산업은 항상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점을 찍는 순간부터 주가는 오르기 시작할 거라서 그 시기가 올해 말 그 다음에 내년 초가 된다는 거겠죠. 다만 이 와중에 또 이게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추가 악재로 한국의 치포 동맹 참여 이거를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한다면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하지만 단기 충격은 있을지라도 한중은 반도체 업종에서 나라가 너무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호 의존적이란 점에서 경제 제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락을 하더라도 그냥 단기로 하락하고 끝일 거라는 거겠죠. 어쨌든 이러한 전망이 있다고 하니까 반도체 관련주를 공부하신다면은 이러한 이야기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도 지속적으로 좋을 거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삼성전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은, 이거는 진짜 양치기 소년이다. 언제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 진짜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러한 정보 보지 마시고 120선 있죠. 이 보라색 선, 이 보라색 선을 뚫고 가는 그날부터, 그때부터 삼성전자 공부를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의 차트를 보시면은 얼마 전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121선을 뚫고 올라간 뒤로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차트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호재 소식도 쭉쭉 나오면서 어느덧 20만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언젠가도 삼성전자가 121선을 뚫고 가는 그런 날이 나올 테니까 그 전까지 그냥 반도체 아유 보기 싫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때까지는 신경을 그냥 끄고 계시다가 그때부터 진행하셔도 늦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 전에 급락했던 현대차가 최근 들어 다시 또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IRA 법안에 공포가 과장되었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한데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자동차주가 또다시 달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근거는 3분기 실적도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IRA 법안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며 24년 하반기에는 신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 공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는 내년 하반기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라인 전환을 할 때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하지만 그 시기만 견디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 환율이 계속 급등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싸지는 효과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점도 매우 긍정적이라서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여기에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들을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천연가스 악재가 위험하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가스관 가동 중단으로 유럽에서 또다시 돌발 악재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방어태세를 유지하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3일만 점검한다고 했을 때
저걸 풀어줄까라고 했지만 절대 안 풀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들 예상한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러시아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보복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럽의 천연가스는 위험한 상황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최근에 독일이 천연가스 비축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빠르게 천연가스가 하락한 바 있었지만 이렇게 가스관을 또 잠궜으니까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20일은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을 할 예정이니까 유럽의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방어태세를 유지하자 이렇게 언급했으며 그리고 저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천연가스 그다음에 원유가 이번 겨울까지는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진 현금 비중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식에서 조금을 떼서 여기에서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을 사서 해지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아이폰 시리즈 출시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은 이번 주에 출시가 되며 그리고 LG노텍, BH 같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수혜를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에서는 고가 모델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위 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과연 최근 들어 상승한 아이폰 관련주 더 갈 수 있을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원자력, 풍력, 태양광, 방산 이런 걸 보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이거 빼놓을 순 없겠죠. 수소 친구도 봐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수소 경제는 중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기술 확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 가격 이상급 등이 수소를 원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미 H2 및 2022라는 전시회를 했으며 이 전시회는 수소의 시작을 알리는 전시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있나 봤더니 수소법은 6월 10일날 공포가 되었고 개정안은 6개월 뒤에 시행되니까 12월부터는 수소법 이벤트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수소 관련주가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은행주가 대손 준비금 때문에 그 배당이 깎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가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것도 봤었죠. 하지만 오늘은 또 걱정하지 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S투자증권은 연말 특별 대손 준비금 적립에도 일률적인 배당 성향 제한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까지는 크게 영향이 가지 않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다만 상대적으로 자본 여력이 부족한 은행은 배당이 깎일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기름들이 은행주에 투자하신다면 이제 배당이 좀 중요한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 배당이 깎일 수도 있는 자본 여력이 부족한 은행 이런 기업들은 조금 피하고 조금은 탄탄한 은행을 골라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은행에 관련된 이야기 보도록 할까요? 자, 주식 싫어요, 예금 좋아요. 요즘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예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예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새로 취급하는 정기 예금 중에서 3%대 예금이 어느덧 45%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원금이 없어지는 그러한 마법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은행에서는 원금 보장이 되면서 3%나 이자를 주는 이런 상품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6개월 동안은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4%대 예금은 당연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때가 되면은 주식의 관심도가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왼쪽에 이제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예금, 적금, 그 다음에 파킹 통장, 회전 예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예금, 적금 공부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에서 이제 어떤 예금, 적금이 금리를 많이 주는지 확인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방금 봤던 그 뉴스에 이어서 이걸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억 넣으면 매달 40만원. 그러니까 월배당이란 소리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월배당 상품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월배당은 미국만의 전유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최근 신한에서 솔 미국 S&P 500 ETF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ETF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ETN 중에서는 삼성 캐덱스 리츠 탑10 월배당 ETN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연 4에서 5% 정도의 배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이자 채권도 좋습니다.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며 삼성, KB, 키움에서 월이자 채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정도의 배당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딱 보니까 잠깐만 길이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은행에서 원금 보장되는 4%짜리 이자가 나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러한 ETF를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상품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은 언젠가는 또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솔 미국 S&P 500 ETF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상장인데 어느덧 20%나 오르기도 하는 등 이렇게 주가 상승 탄력도 꽤나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또 산다면은 또
또 언젠가는 미국 신고가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가도 미국은 갈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이 S&P도 한 지금보다 10% 20%는 좀 더 올라 있고 그 와중에 월배당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리스크를 내가 얼마나 질 수 있느냐, 원금 보장이 좋냐 아니면은 원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방법이 많이 바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름들은 어떠한 스타일인가요? 이러한 월배당 ETF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안전한 4%짜리 예금을 드시겠습니까? 다음입니다. LG엔솔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LG엔솔의 올해 배터리 점유율이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단 중국 시장을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이 진짜 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은 그 외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순위를 보자면은 LG엔솔이 1등이었고 그 다음에 파나소닉이 2등, 3등은 CATL, 4등은 SK온, 5등은 삼성 SDI, 이렇게 5개 기업이 사실상 대부분을 해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시장은 뭐 CATL이 1등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외 시장을 CATL을 LG엔솔이 계속 따돌릴 수 있을지, 그리고 SK온과 삼성 SDI가 CATL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50년 후 한국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50년 후 인구는 3,765만 명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우리가 지금 몇만 명이죠? 맞습니다. 5,162만 명이니까 약 50년 동안 인구의 27%, 4명 중에 1명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50년 뒤에도 살아계신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기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죽을 때는 11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만큼 갈수록 오래 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50년 뒤에 4명 중 1명의 인구가 없어진다는 거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그나저나 이걸 보니까 야, 이러면은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볼 수 있고, 네팔은 현재 한국 인구의 60%밖에 안 되는데 70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50년 뒤에는 네팔의 인구는 한국을 추월한다고 합니다. 또한 문제는 인구 구조가 또 문제라고 합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앞으로 압도적으로 늘면서 46.4%로 인구의 절반이 고령 인구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뒤를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유럽 알루미늄 공장 중단. 전기료 상승으로 인해 유럽의 알루미늄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알루미늄 사무국장은 실존적 위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한데요. 참고로 알루미늄은 에너지 집약적 금속으로 1톤을 생산할 때 필요한 전기가 약 15메가와트시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우리를 만들 때 필요한 전기의 40배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알루미늄을 1톤을 만들 때 필요한 전기는 독일의 5가구에 1년 동안 공급할 만한 그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제 전기료가 올라가니까 이거를 뭐 버틸 수가 없다고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알루미늄 기업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저쪽 공장이 닫으면 우리나라도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알루미늄 가격이 최근 들어 계속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니 길이 뭐 유럽에서 이렇게 알루미늄 공장이 닫으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선반영으로 쭉쭉쭉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알루미늄 가격이 또다시 반등을 해줄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알루미늄 관련주도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처음처럼 새로라는 이러한 술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요. 롯데칠성 음료가 14일 새로운 소주를 낸다고 합니다. 최근에 진로 이즈백으로 시장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여기에다가 도전장을 내민 거라고 볼 수 있고, 소주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해 압도적 1위에 자리에 올라있는 진로를 따라갈 수 있을지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제로를 특징으로 했다고 합니다. 과당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로 슈가라는 거겠죠. 증류식 소주를 첨가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좀 충격이었네요. 롯데칠성 음료의 주류 사업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친구가 구원투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혹시 소주를 좋아하신다면 새로라는 소주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태풍 요령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태풍 흰남노가 6일 오전 1시, 그러니까 당장 몇 시간 뒤죠. 이제 기분들이 영상을 확인하고 한 6시간 뒤쯤에 제주도에 근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강풍특보, 또 동구 남구 주민들은 사전 대피령까지 받았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비를
대비를 해야 되는가? 자, 창틀 움직임을 적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창문이 깨지는 게 아니라 창문이 흔들리면서 깨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있는 창문을 한번 잡아서 흔들어 보시고 좀 흔들어 보니까 흔들린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사이에다가 이제 박스라든지 아니면 신문지를 꼽아서 내가 자꾸 흔들어도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좀 계속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테이프로 창틀이랑 창문을 같이 붙이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던 신문지를 붙이거나 아니면 테이프를 붙이는 거는 창문을 깨지는데 막는 데는 큰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 만약에 깨지면은 창문에서 깨진 유리가 크게 튀지 않는 그러한 효과는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절대 만지지 마시고요. 가스 노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차단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것을 대비해서 식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 그리고 창문 근처에서 되도록 머물지 않는 게 좋겠죠. 혹시나 깨지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풍으로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유리창 근처에 있던 분이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죠. 그리고 플러스 정전을 대비해서 양초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양초는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습니다. 랜턴이나 휴대폰 비상 등을 활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을 피하고, 사실 외출을 하면 안 되겠죠. 라디오와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사항을 꼭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홀, 그 다음에 하수도, 이 두 개 우리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빠져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맨홀, 그 다음에 하수도가 있는 곳은 꼭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풍 후에도 물이 빠질 때 기름이나 동물 주검 등 오염물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혹시나 집이 침수가 되었다면은 가스와 전기는 그냥 바로 켜지 마시고 기간의 안전 점검 후에 이용을 하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걱정이 꼭 무색하게도 큰 피해 없이 꼭 지나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관련주가 요즘 좋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년 실적 회복을 미리 생각해보자는 의견인데요. 하나증권은 목표가 2.1만원을 제시를 했고, 왼쪽의 차트를 보니까 기대감이 확실히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자, 7월에 이어 8월에도 매출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일본 VIP 고객 보복 수요와 노선 재개에 따른 공급 회복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하며, 앞으로 상호간 무비자 정책 논의가 제기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회복이 되는 카지노 섹터, 지금이 공부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해볼 수 있겠죠.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